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의사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허리 협착증은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통합적 시각으로 치료하고 바라봐야 된다.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신 분들 어떤 신발 신으시나요? 허리와 무릎에 좋은 신발 첫 번째 조건, 발 전체 근육이 활성화되고 발가락이 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척추에 대한 지탱력이 좋아지거든요. 이 맨발 신발은 밑창이 매우 얇기 때문에 뒤꿈치, 중간, 앞꿈치, 발 전체를 통해서 걷는 게 가능해집니다. 앞에가 넓기 때문에 발가락이 펴지게 돼서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죠. 좋은 신발 조건 두 번째, 땀과의 접지를 통해서 혈류순환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접지는 땀과 전기가 통한다는 말인데요. 맨발 걷기를 하면 땀과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혈류순환에 도움이 되죠. 이 맨발 신발의 밑창은 땀과 전기가 통하는 특수한 소재의 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맨발 걷기의 원리와 유사하죠. 허리, 무릎이 아프신 분들께는 이 맨발 신발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허리 협착증은 허리 협착증이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허리 내부의 협착으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허리 내부의 협착,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MRI상 협착 정도, 즉 구조적 협착 정도, 이 정도와 증상의 강도, 사람들이 느끼는 증상, 아이고 나는 허리 협착증 때문에 걷다 쉬다 너무 힘들어요, 좀만 서 있으면 엉덩이가 터질 것 같아요,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요, 이러한 증상, 협착이 많이 돼 있으면 증상도 심해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협착이 된 정도와 증상의 강도가 불일치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협착증은 단순히 구조적 협착 때문이냐? 구조적 협착 때문에 100%냐? 그게 아니다. 뭔가 다른 원인이 있다. 허리 협착증에. 또 같은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날은 허리 협착증 증상이 심하고 어떤 날은 허리 협착증 증상이 줄어듭니다. 즉, 매일매일 증상이 바뀝니다. 특히나 잠을 잘 잤다거나 컨디션이 좋은 날은 허리 협착 증상이 확 줄어들어요. 또 잠을 설쳤다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반면 허리 협착 증상이 엄청나게 심해지죠. 자, 그러면 잠을 못 잤거나 컨디션에 따라서 협착 정도가 심해졌다, 줄어들었다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 협착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허리 협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증상은 널뛰기를 하고 있죠. 왜? 단순히 허리 협착만이 협착증 증상의 원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리 협착증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다른 원인이 뭐냐, 이거를 정확히 찾아내고 이 다른 원인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 치료를 위해서는 그 다른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적 관점이 필요해요. 허리 협착증은 젊은 나이에 걸리나요? 아니죠. 나이가 들어가고 허리가 노화됨에 따라서 척추 내부가 두꺼워지고 좁아지는 거죠. 즉, 허리의 노화예요. 자, 사람은 허리만 늙나요? 아니, 몸도 같이 늙나요? 자, 흰머리만 나고 얼굴은 주름이 안 져요? 흰머리가 나면 얼굴도 주름지게 돼 있죠. 노화는 온몸을 통해 이루어져요. 허리만 노화될 수 없단 말이에요. 허리 협착만 있고 다른 데는 쌩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같이 노화가 이루어져요. 즉, 허리의 노화와 허리 외에 몸 전체의 노화가 함께 합쳐져서 뭐가 일어나냐?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럼 다른 원인이 뭐냐? 몸 전체의 노화예요. 그런데 특별히 노화 중에서도 허리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노화, 그리고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허리 협착증은 수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잠을 잘 주무신 분들은 허리 협착증 증상이 덜해요. 또
잠을 잘 잔 날은 허리 협착증 증상이 덜해요. 왜? 수면은 뭐냐?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수면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혈액순환이 일정하고 심장이 튼튼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을 깊게 자게 되고 허리 협착증 증상도 덜해지게 돼요. 기혈순환이 잘 된다고 하죠. 그래서 수면이 중요해요. 수면은 뭐다? 심장이다.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소화 기능이 좋은 분들이 허리 협착증 증상도 덜해요. 소화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무슨 일이 생기냐? 밥을 먹어도 영양 섭취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허리에 근육이 덜 생기고 인대라든가 뼈라든가 협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로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혈액순환은 심장인데 소화의 기능은 비장. 비장의 허약과도 관련이 있어요. 즉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 이걸 한의학에서는 비기허라 그래요. 어쨌든 심장, 비장 이런 거 기억하자 이거요. 자, 근육이 약화된 사람들. 근육이 약화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다리에 쥐가 납니다. 또 더욱 약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근육이 빠지기 시작해요. 요즘에 근감소증이라고 하잖아요. 잘 먹고 이러는데 근육이 막 빠진다. 이런 분들은 근육을 생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간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그러면서 근육의 지지력이 부족해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심장, 소화기, 비장, 간, 이 세 가지의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허리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특히 협착증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려요. 허리 협착증은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리의 문제는 MRI로 협착의 위치를 확인하고 도침으로 치료해보자. 그 외의 문제는 수면, 소화, 근육의 상태들을 잘 파악한 다음에 심장, 비장, 간에 대한 치료를 해보자. 뭘로? 한약으로. 허리 협착증은 종합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 자, 허리 협착증 걸리면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자, MRI를 찍어요, MRI. 허리에 주사를 맞아요. 물리치료를 해요. 자, 수술까지 합니다. 자, 우리가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 많은 치료들은 다 어디에 집중한 거예요? 허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연구에 따르면 허리 협착증은 허리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요인이 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한의학 서적들을 보니까 결국 수면, 소화, 근육, 수면과 관련된 심장, 소화기와 관련된 비장, 근육과 관련된 간의 기능, 이런 것들에 따라서 허리 협착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고 별로 없기도 한다 이거예요. 허리 협착과 상관없이 이러한 증상들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은 물론 허리도 중요하지만 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몸의 전체적인 노화와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더욱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수술까지 가야 될 허리 협착증이 아니라 수술 전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허리 협착증 증상이 많아요. 많은 분들께. 그런 분들께서 이 치료 저 치료 받다가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수술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 꼭 도침과 한약 치료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허리뿐만 아니라 수면소와 근육까지 내 몸의 전반적인 상태까지 함께 꼭 치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허리 협착증은 현명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